안녕하세요. 전문교과2 온라인 콘텐츠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1차 시 기본 동작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청주 하이텍고등학교 남기훈 선생님입니다. 먼저 본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업은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의 과목으로서 능력 단위는 PLC 제어 기본 모듈 프로그램 개발에 해당됩니다. 더 나아가서 본 수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수업은 생산자동화 기능사 PLC 부분에서의 점수를 얻기 위한 수업입니다. 자, 생산자동화 기능사의 채점 기준은 다음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 동작 10점, 응용 동작 20점, 그리고 응용 동작 2 2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1차 시에서는 기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안내입니다. 실습 장비의 각 부분별 명칭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PLC 프로그램에서 기본 접점과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주어진 변이 단계 선도와 같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본 수업에서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PLC 기기의 각 부분별 명칭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GMWin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본 접점과 명령어 등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동작 2개가 주어질 건데요. 해당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자동화 기능사 실습 장비의 간단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물입니다. 요 네모난 알루미늄 구조물을 프로파일로 하나하나 다 연결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구조물 위에는 각종 움직이는 장치들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램프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보이시죠? 오퍼레이팅 패널입니다. 오퍼레이팅 패널은 기구물, 해당되는 실린더나 여러 장치들에 대해서 현재 어디에 어떻게 장치가 지금 구성되어 움직이고 있나 이거를 나타낸 것이 오퍼레이팅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여기 케이블 포트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퍼레이팅 패널에는 스위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기서는 컨베이어의 속도를 조절하는 속도 조절 장치도 같이 있네요. 현재 이 해당 실습 장비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간단하게 현재 뭐가 운전이 되고 운전이 안 되는지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좌측에 있는 장치는 PLC 장착반이라고 합니다. PLC 장착반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먼저 파워를 먼저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PLC 해당 핵심 부품이면 PLC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에서 장착되는 PLC는 여기 파워를 관장하는 PLC가 있고 여기 CPU 그리고 입력을 관장하는 PLC, 출력을 관장하는 PL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입력은 스위치나 아니면 여기서 센서들 입력을 뜻하는 스위치나 센서들이 이 PLC와 직결로 배선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여기 솔레노이드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 램프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여기 나오는 드릴 모터 등은 이 출력 PLC하고 배선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패널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밑에 구조물에서의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물에서는 4개의 실린더 그리고 각각의 실린더를 움직이는 솔레노이드 밸브 역시 4개입니다. 그리고 램프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B 실린더에 달려있는 드릴 모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되는 박스는 불량 적재 박스고 여기 끝에 있는 박스는 양품 적재 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험에는 요 양품 적재 박스가 저장 박스라고도 말을 불리우고 있고
불량품 박스를 배출 박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장 박스와 배출 박스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여기 다음과 같이 비금속 물품과 금속 물품을 여기다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동화 기능사의 역할은 이 금속 물품과 비금속 물품을 적당히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를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바로 생산자동화 기능사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해당되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역할입니다. 자, 먼저 솔레노이드 밸브는 총 4개이고요. 하나의 양 솔레노이드 밸브와 3개의 편 솔레노이드 밸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 솔레노이드 밸브는 솔레노이드가 2개다, 양쪽에 있다라고 해서 양 솔레노이드 밸브인 거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다, 그러니까 조각 편자를 써서 하나의 솔레노이드로 구성된 솔레노이드 밸브다 해서 편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말을 합니다. 양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A 실린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24V의 전압이 발생을 했을 때 작동을 하지만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에 각각의 스위치가 있는데요. 스위치로도 작동이 됩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먼저 여기 A 실린더를 전진시키게 하는 솔레노이드 쪽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A 실린더가 전진을 합니다. 반면에 후진을 위한 솔레노이드 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후진을 합니다. A 실린더는 하나의 양 솔레노이드가 이 A 실린더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편 솔레노이드 밸브는 역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편 솔레노이드 밸브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있는 B 실린더가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자, B 실린더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전진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면 누르면 B 실린더가 다음과 같이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떼면 후진을 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요걸 C 실린더라고 하는데 C 실린더를 누르면 역시 전진을 하고 떼면 후진을 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요 D 실린더하고 연결된 솔레노이드 밸브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전진과 후진을 합니다. A 실린더 같은 경우는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전진을 관장하는 솔레노이드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전진을 하지만 버튼을 떼는 순간 전진해서 더 이상 후진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B 실린더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을 때는 이 두 번째 솔레노이드 밸브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전진을 하지만 떼는 순간 알아서 후진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A 실린더는 이 양 솔레노이드 밸브이기 때문에 후진을 위한 솔레노이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후진을 합니다. 그래서 실습 때도 여러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해당 실습 장비에서는 센서들이 존재를 합니다. 센서들은 각각의 실린더에도 2개씩 달려 있고, 그리고 여기 물품을 검출하는 센서, 여기 매거진 센서라고 하죠. 매거진 센서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3개의 센서가 역시 물품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실린더 쪽에 있는 센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팅 패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퍼레이팅 패널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밑에 있는 기기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는 패널이라고 해서 오퍼레이팅 패널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방금 전에 여기 물품을 넣는 매거진에다가 물품을 넣는 순간 여기에 있는 S1이라는 센서가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물품을 넣는 순간 매거진 센서가 반응을 해서 여기 오퍼레이팅 패널에 있는 램프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을 하자면 지금 여기 A 실린더에 있는 CS1이라는 센서가 지금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여기 A 실린더에서 여기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A가 후진했음을 알리는 후진 센서인데 지금 현재 A가 후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후진 센서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오퍼레이팅 패널에 있는 CS1이라는 후진 센서가 지금 작동 중이다. 그럼 한번 A 실린더를 전진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솔레노이드 밸브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실린더가 전진을 하게 됩니다. 자, 전진을 하게 되면 A 실린더가 전진을 하고 멈췄습니다. 그래서 A가 전진을 하면 A가 전진했음을 알려주는 A 전진 센서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고, 역시 오퍼레이팅 패널에 있는 CS2, 여기서는
A가 전진됐음을 감지하는 센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센서가 역시 지금 작동 중이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센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실린더에서는 다 비슷하게 여기 전진 센서, 후진 센서가 모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각각의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센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3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물품 감지 센서라고 해서 용량연 센서, 그리고 이거는 이 파란색은 유도형 센서라고 해서 금속 물품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요 왼쪽에 달려있는 새까만 센서는 포토 센서라고 해서 여기서는 거의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쓰인다는 거 잘 숙지를 해두길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는 물품이 비금속과 금속 물품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요 생산자동화 기능사에서 구현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물품을 예를 들어 금속 물품을 넣는다면 다음과 같이 불이 들어오죠. 용량용 센서와 그리고 유도용 센서에 불이 들어옵니다. 역시 요 해당되는 오퍼레이팅 패널에서도 용량용 센서와 유도용 센서가 이렇게 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금속 물품이 감지가 됐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금속 물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비금속 물품을 넣으면 다음과 같이 용량형 센서인 S3이 이걸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램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초록색 램프가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이전에 수업을 할 때 학생이 작업을 한 어떤 과제물에 대해서 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금 녹색 램프가 있고 적색 램프가 있고 황색 램프가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하나가 지금 덤으로 달려 있는데 생산자동화 기능사에서는 3가지 녹색, 황색, 적색이 사용됩니다. 지금 녹색 램프가 켜져 있어요. 더불어서 오퍼레이팅 패널에서는 이 3번째 녹색 램프를 뜻하는 램프가 역시 현재 작동 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상으로 실습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실습 과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바탕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다음과 같이 GMWin4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건데요. 참고로 GMWin4 프로그램은 LS 산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GMWin4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습니다.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프로젝트 파일 이름, 본인 이름을 입력해 봅니다. 먼저 소프트 1차시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1차시, 그리고 여기서는 PLC 프로그램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GM4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작성자 이름은 본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홍길동. 그리고 다음을 눌러서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회색 화면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처럼 흰색 화면에 까만 줄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옵션, 일반 옵션 들어가셔서 모든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흰색 화면에 까만색 글씨와 선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간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동작을 위해서 키를 누를 것인가 하나하나씩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크게 보이고 싶어요. 너무 이게 행이나 이런 게 너무 작게 보여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크게 나오네요. 자, 먼저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여기 이 도면에서 각 명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해당 하얀색 창 자체를 LD 선도라고 합니다. 자, LD 선도라는 게 뭘까요? 자, LD 선도라는 거는 레더 다이어그램의 약자입니다. 자, 레더는 여러분들 한국말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다리를 뜻합니다. 마치 이런 유의 줄들이 사다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레더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은 선도죠.
자, 요 레더 다이어그램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LD 선도라고도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각 명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요 두 개의 요 선이 있는데요. 요 두 개의 선을, 요 두 개의 짝대기, 요 세로로 난 선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모선. 그래서 이거는 지워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서 행 1, 제로, 행 1, 행 2, 행 3, 행 4 여기 레이블 요 부분이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이고 요 하나하나를 자 렁이라고 합니다. 렁 그리고 줄 번호 0번부터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레이블 그리고 요것들을 렁 그리고 각각을 줄 번호라고 합니다. 렁, 줄 번호. 그리고 여기서 설명문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렁 자 여기서 설명 행 0번에서 엔터를 치고 자 여기 나오는 레이블, 설명문, 주 프로그램 끝 표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문을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뜨는데요. 요 설명문 자체를 뭐라고 하느냐? 렁 설명문이라고 합니다. 렁 설명문. 요거 자체가 렁 설명문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F2를 누릅니다. 자, 키보드에서 F2를 누르면 다음같이 A 접점이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커서 여기 방향키가 있죠. 이렇게 키보드에서 방향키를 이동을 옆으로 한 칸만 이동을 한 다음에 F6을 입력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점과 코일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를 접점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를 찍고 F3을 하나 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접점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자,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뭐 하나가 다르죠. 예, 가운데 선이 하나 그어져 있네요. 자, 요거는 가운데 선이 없는 접점을 A 접점이라고 하고 가운데 선이 있는 거를 B 접점이라고 합니다. 자, A 접점은 평상시에는 열린 접점이라고 해서 평시 열린 접점. 영어로는 normally open contact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NO라고도 약자를 붙이기는 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A 접점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해당되는 가운데 이 선이 그려져 있는 접점을 B 접점이라고 합니다. 평상시 닫힌 접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역시 normally closed contact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 약자로 NC라고도 말을 하는데 본 수업에서는 편의상 B접점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A접점은 평상시 열린 접점, B접점은 평상시 닫힌 접점입니다. 자, 각 접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A접점은 평상시 열린 접점이라고 해도 했죠. 자, 평상시에는 열려있다. 자, 여러분들 그 전기에서 보면요, 열려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열린 접점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평상시에는요. 자, 평상시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접점을 뭐다? A 접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B 접점은 그럼 뭘까요? 예, 평상시에 닫힌 접점이다. 자, 그럼 무슨 말이야? 닫힌 접점이란 말은 열린 접점과는 반대의 개념일 거예요. 그러면 열린 접점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닫힌 접점보다 전기가 통하는 접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B접점은 평상시에는 전기가 통하는 접점, A접점은 평상시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접점, B접점은 평상시에는 전기가 통하는 접점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A접점과 B접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일은 F6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코일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코일의 역할은 자기하고 이름이 같은 접점의 역할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코일이라고 명명을 하면 자, 같은 이름의 접점의 역할을 바꿔준다고 했죠. 여기서 코일이라는 이름의 코일이 전기가 통한다면 A접점은 B접점으로, B접점은 A접점으로 역할이 바뀌어서 A접점은 전기가 통하고 B접점은 전기가 안 통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F4를 한번 눌러볼까요? F4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가로선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F5를 누르면 세로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F4와 F5는 가로선과 세로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가로선과 세로선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펑션과 펑션 블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을 누르고 D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줄이 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커서를 찍고 여기다가 커서를 찍고 F8을 누릅니다. F8을 눌러서
여기서 보면은 펑션 선택이라고 이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add를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 add라는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는 F8을 눌러서 add라는 함수를 불러왔는데요. 이거는 펑션이라고 합니다. 펑션. 자, 펑션을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함수란 뜻이 있고요. 생산자동화 기능사에서는 펑션, 요 F8을 눌러서 불러오는 펑션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참고만 해두기 바랍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커서를 두고 F9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ON을 입력합니다. 여기 커서를 여기다 찍고 TON을 입력해서 확인을 눌러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F9를 눌러서 TON이라는 펑션 블록을 불러왔습니다. 자, 여기에는 add는 펑션 F8을 눌러서 불러왔고, 여기 나오는 TON은 펑션 블록을 F9를 눌러서 불러왔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TON이라는 펑션 블록은 타이머, 가산 타이머 또는 본 생산 자동화 기능사에서는 자주 쓰이는 펑션 블록 중에 하나니까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접점, 또 다른 접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보면은 여러분들 방금 전에 이렇게 F2나 F4나 F5나 아니면 F6 같은 거를 눌러서 접점이나 선이나 코일 등을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단축키뿐만 아니라 이게 오른쪽에도 마우스로 이거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마우스로 삽입을 하면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그 게임을 할 때 마우스로만 플레이를 하면 속도가 어떻게 되죠? 매우 느리게 되죠. 단축키를 모르고 게임을 할 경우는 이거는 초보자로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단축키를 익혀봤습니다. A 접점을 입력할 때는 F2, B 접점을 입력할 때는 F3, 펑션을 불러올 때는 F8, 그리고 펑션 블록을 불러올 때는 F9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가로선을 그릴 때는 F4를 통해서 그렸고요. 반면에 세로선을 그릴 때는 F5를 통해서 그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일을 표현할 때는 역시 F6을 눌러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양변환 검출 접점과 음변환 검출 접점이 있습니다. 기본 동작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수행 과제를 다운받아서 보면요,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입출력 할당표라고 해서 이게 다음과 같이 뭔가 입력하는 게 있고요. 여기 두 번째 페이지와 세 번째 페이지에는 과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입출력 할당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좀 약간 늘려봤어요. 자, 이게 보면 입출력 할당표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보면은 PB1은 뭐 내용이 시작 스위치를 뜻하는데 이게 IX 0.0.0 여기 %ag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출력부에는 역시 %age QX 0.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선생님이 요 해당 강의는 이론 강의보다는 실습 쪽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알고 가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서 보면은 푸시 버튼 1 시작 스위치를 뜻하는데요. 이거는 접점을 IX 0.0.0이라는 접점을 가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PLC에서는 변수 표현 방식이 딱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직접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임드 변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변수라는 것은요, 메모리 영역에서 주소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아까 좀 전에도 여러분들 생산자동화 PLC, 생산자동화 기기에서 PLC를 봤었는데요. PLC는 먼저 이렇게 파워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CPU를 관장하는 부분, 그리고 입력을 관장하는 부분과 출력 단자를 관장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특히나 입력을 관장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PB1은 입력을 관장하는 PLC에서 IX 0.0.0에 해당되는 주소가 이 PB1 시작 스위치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단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봤죠? 그래서 입력 슬롯에서 IX 0.0.0에 해당되는 그 접점과 요 시작 스위치가 이게 본 기기에서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전에 말한 직접 변수가 있고 네임드 변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직접 변수는 뭐고 네임드 변수는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변수는
요 해당되는 ix 0.0.0 자체를 뜻합니다. 주소, 메모리 주소 자체를 직접 변수라고 합니다. 반면에 named 변수는 다음과 같이 왼쪽에 나와 있는 pbon을 뜻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청주시 분평동에 하이텍 아파트 1동 2로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 변수는 청주시 분평동 하이텍 아파트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pbon은 선생님의 집을 뜻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의 집이 곧 청주시 분평동 하이텍 아파트를 뜻하는 거고, 하이텍 아파트 1동 1호가 선생님의 집을 뜻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접 변수에서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을 이렇게 이름을 부여해서 선언하는 것을 named 변수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입출력 할당표가 어디서 지금 쓰이게 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접점을 하나 ix 0.0.0 뭐 qx 0.1.5를 일일이 다 치면 너무나 헷갈리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직접 변수인 거를 named 변수화해서 간단하게 이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해당되는 입출력 할당표는 기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러 가는 그 기관이나 아니면 시험장에서는 이 해당 입출력 할당표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요 입출력 할당표를 입력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min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자, 아까 뭐라고 했죠? 과제 1-1이라고 입력을 하고, 역시 프로젝트 작성자 이름 과제 1-1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눌러서 다음과 같이 gmin4 그리고 source 과제 1-1에 noname.src라는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스캔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여기 src. 자, 입출력 할당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출력 할당을 입력하는 방법, 프로그램에서 지역 변수를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프로그램에서 지역 변수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역 변수에서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서 직접 변수를 named 변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게 직접 변수죠. 요게 접점이 직접 변수고, named 변수는 다음과 같이 이름을 부여하는 겁니다. 직접 변수에서 named 변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를 누릅니다. 자, pb1을 누릅니다. pb1. 그래서 여기 메모리 할당 사용자 정의라고 돼 있죠. 자동과 사용자 정의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용자 정의를 누릅니다. 앞에 %요 표시가 돼 있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퍼센트 표시가 된 그 이하 요 ix 0.0.0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x 0.0.0. 자,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pb2를 입력해 봅니다. pb2 ix 0.0.1. 자,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죠. 하나를 처음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이렇게 메모리가 돼 있어서 숫자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거를 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갔을 때 요 본 입출력 할당표를 시험장마다 이게 조금씩 다 상이하기 때문에 입출력 할당표에 해당되는 표나 이런 걸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처음에는 지역 변수 목록에 들어가서 입출력 할당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1차시 과제 1번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pb1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변이 단계 선도와 같이 동작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변이 단계 선도는 여기 아래에 해당되는 문제를 뜻합니다. 자, 참고로 이 해당되는 문제는 실제 생산자동화 기능사 비슷하게 선생님이 임의대로 만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생산자동화 기능사 기본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자, 아까 기본 동작은 몇 점이라고 했죠?
10점, 60점 만점에서 10점이 기본 동작에 부여가 됩니다. 자, 요걸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걸 조절 좀 해볼게요. 요걸 좀 키우고, 자 먼저 여기 행제로에서 줄 렁을 여기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서 렁 설명문을 엔터를 칩니다. 설명문 엔터를 치면, 자, 여기서 입력 기본 동작 입력이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한 10번에 내려가서, 자, 출력이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자, 입력과 출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력부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부에 내려가서, 자, F2, F3, F6을 입력합니다. 자, A 접점, B 접점, 그리고 코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여기서 F2, F6, 그리고 F3, 다시 F2, F3, F6, F2, F3, F6, F2, F3, F6.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봤습니다. 총 몇 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을 일단은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각각을 요 코일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먼저 네임드 변수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엔터를 치고 A 전소를 입력을 합니다. 자,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해도 되겠지만 편의상 변수 이름에다가 키보드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전솔입니다. A 전센이 아닙니다. A 전솔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A 전솔은 아까 여러분들 A 실린더를 움직이기 위한 솔레노이드는 양 솔레노이드 밸브를 말하는 거라고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짚어봤을 거예요. 양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A를 전진시키게 하는 솔레노이드를 A 전솔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A 전솔은 양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A를 전진시키게 하는 솔레노이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PLC에서 출력 슬롯에 QX 0.1.0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전솔이 작동을 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솔레노이드가 작동을 하면 실린더가 움직인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A 전진을 시키는 솔레노이드가 작동을 해서 메모리 할당 QX 0.1.0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A 전솔이 해당되는 접점을 작동을 시킨다. 그래서 A 전솔이 실행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 전솔 QX 0.1.0 요 해당되는 것을 확인을 엔터를 치거나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는 A 후 솔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B 전솔, C 전솔, D 전솔 엔터, 그리고 램, 황램. 자, 밑에다가 하나 더 입력해 볼게요. 램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여기서 녹램, 황램, 정램은 각각 적색등, 황색등, 녹색등 이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 몇 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A 전솔, A 후솔이 있는데 B 전솔, C 전솔, D 전솔은 있고 B 후솔, C 후솔, D 후솔은 없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A 실린더는 양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결되어 있고요. 나머지 실린더는 편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생산 자동화 기능사 기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을 때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A 실린더는 양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B 실린더, C 실린더, D 실린더는 편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 출력부에서도 이거를 반영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 접점과 B 접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선생님을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기본 동작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줄을 표현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F2를 누르고 커서를 오른쪽으로 누른 다음에 F6, 그다음에 F2를 누르고 F5를 입력합니다. 자,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서 F5를 입력하면 이렇게 세로가 되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F3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엔터를 치고 PB1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R1이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는 R1은 메모리 할당 자동을 뜻하는 그냥 자동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R1을
입력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도 R1을 입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비접점이 하나 있는데요. 비접점은 잠시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1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R1의 어떤 순서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1, 2, 3, 4, 5, 6, 7, 8, 9 요게 R의 R 1번부터 R 9번까지를 순서를 나타낸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죠. 자, R 1번은 요 1번에서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자, B 실린더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D 실린더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1번에서는 B 실린더와 D 실린더가 전진 신호를 받았다. 자, R1번에 의해 B 실린더와 D 실린더가 전진을 수행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R1번을 어디다 사용을 하느냐? 여기 R1번 코일을 B전솔의 A 접점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D전솔의 역시 A 접점에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전솔과 D전솔에 R1번을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 B와 D가 전진을 했을 거예요. B와 D가 전진을 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기본 동작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여기까지 이 직전까지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연하게 2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R2번을 한번 만들어 볼까? 자, 그래서 A 접점 2개, 3개, 그리고 F6을 입력합니다. A 접점 F2 그리고 가로선 연장 F4 그다음에 세로선 F5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B 전센, D 전센 그리고 R1, R2, R2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B 전센은 더블 클릭을 해보면 IX 0.0.7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 B 전센입니다. B 전솔이 아니에요. B 전센은 다음과 같은 입력부에서의 메모리 할당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D전센은 IX 0.0.11번의 메모리 할당을 역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은 뭘까요? 자, B전센 같은 경우는 B 실린더가 전진을 했을 때 이게 반응하는 센서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D전센은 D 실린더가 전진을 했을 때 반응하는 센서를 역시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B 실린더와 D 실린더가 전진을 해서 각각의 센서가 이를 감지를 한다면 R2번이라는 코일이 여자가 된다. 자, 여자, 소자가 있는데요. 여자는 성별을 구분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는 전기가 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자란 전기가 통하는 상태다. 반면에 소자는 여자의 반대를 뜻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일까요? 소자는 여자가 전기가 통한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그러면 소자라는 것은 뭘까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바로 직전의 줄에서는 R1이라는 코일이 여자가 돼서 R1이란 코일에 의해 접점이 A 접점이 B 접점으로 바뀌는 순간이 나타날 겁니다. 자, A 접점은 먼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접점이고 B 접점은 전기가 통하는 접점이었는데 R1이라는 코일이 전기가 통해서 여자 상태가 된다면 자기하고 이름이 같은 접점 번호인 R1을 뭐로 바꾼다? B 접점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가 전기가 통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모선 좌측 모선에서 전기가 이렇게 통하다가 R1 코일에 의해 A 접점, B 접점 바뀌면서 전기가 통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으로 전기가 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B 전솔이라는 솔레노이드가 작동할 것이고, 그럼 B 전솔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함으로써 B가 전진을 하겠죠. 그리고 D 전솔도 마찬가지로 역시 D를 전진시키도록 이렇게 시퀀스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B와 D가 실린더가 전진을 했다면 각각 B 실린더와 D 실린더가 전진을 해서 각각의 센서가 이거를 감지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R2라는 코일을 여자시킨다.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R2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R2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다. R2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R2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B와 D가 이미 전진했을 때 R2라는 코일이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R2에서 R3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뭐 실린더가 전진을 하거나 후진을 하지 않죠. 다만 여기 나오는 2초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초는 타이머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을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F2를 누르고 F6을 누릅니다. 그리고 적당한데 F9를 눌러서 F9가 뭐라고 했죠? 펑션 블록이라고 했죠. 펑션 블록 F9를 눌러서 TON이라는 함수를 불러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휠을 이렇게 찾아서 TON이라는 함수를 불러올 수 있겠지만 편하게 여기다가 직접 타이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N을 입력을 합니다. TON을 입력을 하면
알아서 이렇게 목록에 TON이라는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TON을 입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TON이 표시가 됩니다. 자, TO까지만 입력을 하면 TOF가 들어가요. 이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OF는 여기서 쓰이는 타이머가 아닙니다. 그래서 TON을 눌러야 됩니다. TON은 On Delay Timer, 가산 타이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래서 TON이라는 펑션 블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느냐? R2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에는 R3이 들어갑니다. 자, R3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R2에서부터 R3까지의 차이가 2초 차이다라는 것을 뜻할 때 여기 PT 옆에다가 T-ES라고 입력을 합니다. T-ES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T는 타이머를 뜻하는 거고 샵은 여기 숫자 앞에 붙는 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S는 세컨드, 초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ES가 바로 뭐다? 2초 동안 시간을 지연시켰다가 R3이라는 코일을 만들어 보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3이라는 코일이 여자가 됐다. 자, R3이라는 코일이 여자가 됐으면 이 R3이라는 코일은 A 실린더를 전진시키겠죠. 자, 그러면 R3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R3을 여기 출력부 A 접점에다가 역시 R3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R3 코일이 여자되면서 자기하고 이름이 같은 A 접점을 B 접점을 A 접점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A 접점을 B 접점으로 바꿨으니까 R3이라는 접점이 전기가 통하게 되면서 A 전솔이라는 역시 코일을 여자시킨다. 그럼 A 전솔이라는 코일을 여자가 되면 QX 여기에 나오는 A 전솔이라는 코일은 다음과 같이 메모리 0.1.0에 해당되는 QX 0.1.0에 해당되는 주소와 연결된 A를 전진시키는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를 작동시킨다. 그래서 이 A 전진 솔레노이드가 뭐를 한다? A 실린더를 작동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A가 전진이 됐죠. 그럼 A가 전진됐으면 어떻게 되죠? A 전센 R3, R4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R4가 만들어졌어요. 자, R4는 뭐를 하죠? B를 후진시키고 C를 전진시킵니다. 자, B를 후진시키고 C를 전진시킨다. 그러면 R4로 B를 후진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B를 후진시키려면 B 전솔의 B 접점에다가 이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전솔의 B 접점을 여기다가 R4를 집어넣게 된다면 R4라는 코일이 여자가 됐을 때 R4에 해당되는 B 접점이 A 접점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흐르다가 좌측 모선에서 전기 흐르다가 끊기겠죠. 그러면 B 전솔이 작동을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동이 중지가 되겠죠. 이게 여자가 다시 소자로 바뀝니다. B 전솔이라는 코일이 소자로 바뀌면서 QX 0.1.2에서 연결된 B 전솔이라는 솔레노이드가 전기가 끊김으로 어떻게 되겠죠? B 실린더가 후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후진을 하게 될 것이죠. 자, 후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같은 맥락으로 근데 여기서는 C 실린더를 전진시킨다고 했으니까 A 접점에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음과 같이 B 전센, B 후센, C 전센, R4 아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표시가 됐어요. 자, R5. 자, 이제 R5에서는 다시 타이머가 작동을 하겠죠. R5에서 6까지가 몇 초다? 1초 차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위아래가 너무 이렇게 타이트해서 약간 띄워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L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간격이 띄어지고 컨트롤 D를 누르면 간격이 좁혀지는데, 간격이 좁혀질 때 해당 줄도 같이 지워진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컨트롤 L을 눌러서 다음과 같이 컨트롤 L로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펑션 블록을 역시 추가해서 TON이라는 펑션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TON을 추가하고 여기다가 T-ES 여기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R6에서는 어떻게 하죠? A가 후진하죠? 자, R6에 의해 A가 후진한다. 그러면 A 전솔 B 접점에다가 R6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것만 하면 끝일까요? 아니죠. A 후솔 A 접점에다가 역시 R6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다른 실린더들은 편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그리고 A 실린더는 양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아까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다른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기가 끊겼을 때 후진을 일부러 시킵니다. 반면에 양솔레노이드 밸브는 한쪽 솔레노이드 밸브를 끊고 다른 한쪽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시켜야 다른 쪽 솔레노이드를 작동을 시켜야
그 실린더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전진 솔레노이드를 R6 B 접점에서 A 접점으로 바뀌면서 A 전진 솔레노이드를 끊고 R6에서 A 접점을 통해서 A 후진 솔레노이드를 작동시킴으로써 A 실린더가 후진을 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는 이 생산 자동화 기능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실린더들은 그냥 여기다가 B 접점만 넣어서 A 접점은 전진 신호, B 접점은 후진 신호, A 접점 전진, B 접점 후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A 실린더만 후진 솔레노이드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A가 후진을 했어요. 그러면 A가 후진을 해서 다음과 같이 A, 오센, R6, R7을 집어넣었습니다. R7을 집어넣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R7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R7은 뭐가 되죠? C가 후진하죠. 자, C가 후진합니다. 그럼 R7에 여기다가 C, B접점에다가 C존솔 B접점에다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죠? R7을 집어넣습니다. R7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R7에 의해 역시 C가 후진했으므로 C 후센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R7을 역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R8을 만들고, 자, R8은 어떡하죠? D를 후진시키죠. R8은 D를 움직입니다. 여기다가 R8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실린더는 출력부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램프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램프는 자세히 보시면 이것부터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하네요. 자,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램프는 1번에서부터 5번까지 B금이 쳐져 있죠. 그러면 1번에서부터 5번까지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1번에서 켜지고 5번에서 꺼진다. R1번에서 켜지고 R5번에서 꺼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R1, R5라고 집어넣습니다. 반면에 황색 램프는 6번에서 9번까지. 그럼 뭐야? R6, R9. 그리고 적색 램프는 3에서 7까지를 뜻합니다. R3, R7. 선생님이 하나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R8에 의해 D가 후진했죠. 그럼 여기다 뭐가 들어갑니까? D 후센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다가 R8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R9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R9를 역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린더가 표현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여기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9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었죠. 자, B접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R9에 의해 이게 B접점이 A접점으로 바뀌는 순간 요 R1이 여자 상태에서 소자 상태로 바뀌면서 요 B접점으로 되어 있던 A접점이 A접점으로 다시 바뀌고, 다시 그러면 R2가 소자로 바뀌면서 다시 A접점 바뀌고, R3이 소자가 되면서 A접점 바뀌고, R4가 소자가 되면서 요게 다시 R5가 소자가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가 다 소자 상태로 바뀌면서 전체가 리셋이 된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에다가는 B접점을 집어넣는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규칙을 여러분들이 하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걸 한번 지었습니다. 규칙을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먼저 PB1을 누르면 R1이 만들어지고, R1에서 B와 D가 전진을 한다. 자, R1에서 B와 D가 전진을 한다. 그리고 2초 후에 A가 R3에서 전진을 한다. 그리고 B와 C가 각각 R4에서 B가 후진하고 C가 전진한다. R4에서 B가 후진하고 C가 전진한다. 그리고 1초 있다가 1초 5번 6번 차 사이는 1초다. 1초 있다가 A가 6번에서 후진한다. 그리고 C가 7번에서 후진한다. 마지막으로 D는 8번에서 후진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본 동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과제는 이렇게 패턴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이 될 겁니다. 출력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출력부는 더 쉬워요. 먼저 A 실린더를 볼게요. A 실린더는 언제 전진하고 언제 후진하죠? A 실린더는 3번에서 전진하고 6번에서 후진하죠. 그래서 R3 A접점, R6 B접점, 그리고 A 후솔에 R6으로 이렇게 이름만 갖고 접점만 다르게 이렇게 집어넣어봤습니다. 반면에 B접점은 1번에서 전진, 4번에서 후진. 자, 1번에서 전진, 4번에서 후진 이렇게 돼 있죠. A접점 R1, B접점 R4, 그리고 C는 4번, 7번, 4번에서 전진, 7번에서 후진, 4번, 7번. D는 1번에서 전진, 8번에서 후진. 자, 1,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 램프는 1번에서 켜지고 5번에서 꺼지고 1, 5. 황색 램프는 6번에서부터 9번까지. 6번, 9번. 적색 램프는 3번에서 7번까지. 3, 7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출력부 또한 이렇게 패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과제를 이렇게 수행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제를 저장을 하고 역시 두 번째 과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였죠? 예, 첫 번째 과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가 생산 자동화 PLC 기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자,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 시험에서는 해당 시험장에서 관리위원이신 선생님께서 요 관련 하드웨어적인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해당 시험 요원분들이 적절히 잘 도움을 주실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에서 접속 쓰기 모두 전환 런 모니터 시작 요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컨트롤 R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개인 노트북이기 때문에 옆에 생산 자동화 기능사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학교 컴퓨터에다가 복사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차 시과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바로 위에 있는 요 해당되는 과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요 해당되는 과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1 과제, 여기 바로 직전에 있던 풀었던 과제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이름 저장을 통해서 여기 해당되는 지역 변수를 그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다른 이름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 파일 이름을 소프트 1- 과제로 저장을 합니다. 1-2 과제. 자, 1-2 과제로 저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뜨죠? 그러면 뭐를 누르냐? inst0 이걸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직전에 1-1 과제가 1-2 과제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바뀌고 저장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D를 통해서 이렇게 한 줄을 지워도 되고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 요거 올가미 버튼이 있는데 올가미 버튼으로 여기 레이블 행을 쭉 드래그를 해서 딜리트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없어졌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기본 동작 입력과 출력만 남겨놓고 다 지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컨트롤 L을 통해서 충분히 간격을 띄워놓고 자, 출력부는 여기서 F4를 통해서 접점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F4를 통해서 접점을 지웠습니다. F4를 쭉쭉쭉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줄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1을 누르면 R원이 만들어지고 R원으로는 뭐를 한다? A 실린더. A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전진이죠. 산으로 올라가는 거 전진이다. 그래서 A가 전진을 한다. R1에서 A가 전진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A 접점에다가 R1을 집어넣습니다. 여기 A 접점은 F2, B 접점은 F3을 통해서 여기다가 첨가를 하는 거라고 충분히 지난 시간에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출력부에다가는 A 접점과 B 접점을 F2와 F3 키를 활용해서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A 실린더는 1번에서 R 첫 번째에서 전진을 한다. 그래서 R2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한 줄을 추가해 봅니다. 한 줄을 추가해서 A 전센, R1, R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R2는 무엇을 할까요? R2에서는 세 가지가 움직이죠. 첫 번째 A가 후진하고 C가 전진하고 D가 전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대로 하면 돼요. 일단은 램프 쪽은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고 지금은 실린더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뭐가 움직인다고요? A가 후진하고 C가 전진하고 D가 전진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R2로 A 전솔 B 접점에다가 R2를 집어넣고 A 후솔 A 접점에다가 역시 R2를 집어넣습니다. A가 후진하기 위해서는 A 전솔 B 접점에다가 접점 번호를 A 후솔 A 접점에다가 역시 같은 접점 번호를 넣어주라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C 실린더에다가도 R2를 집어넣고 역시 D 실린더에다가도 R2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A 그리고 C, D가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자, 충분히 컨트롤 L로 띄워놓은 다음에 F2, F6
F2를 4개를 한번 만들어 보고 F2를 누르고 F4, F4, F5를 통해서 요 세 개의 A 접점을 묶는다. 그리고 여기는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해서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여기 있는 R1 하나를 밑에다가 더 병렬 연결을 했죠. 이거는 스스로 코일에 있는 자기하고 이름이 같은 코일을 자기 유지를 한다. 그래서 위에 여기서는 PB1을 눌렀다 떼더라도 R1,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름이 같은 접점과 코일이 서로 살려준다, 상생을 한다. 그래서 자기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기에 있는 R2는 A 전선이 꺼지더라도 R1은 바로 직전에서 켜졌으니까 일단 이것도 켜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A 전선이 꺼졌다 하더라도 자기하고 이름이 같은 R2 코일하고 이름이 같은 접점 R2에 의해 내가 나를 유지한다 해서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유지 회로를 어떻게 해두느냐, A 호센, C 전센, D 전센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R3이 들어가는데 자기하고 이름이 같은 접점이 R3이라고 한다면 A와 C와 D가 다른 동작을 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R3만 켜지면 어떻게 된다? R3이 나를 유지시킨다. 자기 유지 회로로 합니다. 여기는 바로 직전에 있는 코일을 넣으면 되죠. R2 바로 직전에 있는 코일을 넣으면 된다. 여기서 요거랑 원형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딱 형태가 비슷하죠.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R3이 만들어졌어요. R3에서 뭐를 하죠? 자, B가 전진을 하고 C가 후진을 합니다. 그죠? B 전진, C 후진. 그러면 R3에서 B가 전진을 하고 C가 후진을 합니다. 자, B 전진, C 후진. 그러면 B와 C가 움직였으므로 여기다가는 A 접점을 3개를 집어넣고 F6을 첨가하고 F4, F2, F4, F5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 전센, C 후센. 이거는 R3, 여기는 R4가 만들어진다. 자, R4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B와 B가 전진하고 C가 후진함으로써 R4를 만들어놨다. 그럼 R4라는 코일과 요 딜레이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할까요? A를 다시 전진시키고 B를 후진시킵니다. 자, A가 다시 전진하려면 여기다가 A 전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R4를 집어넣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이게 틀린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전솔이 2개면 PLC에서는 같은 이름을 가진 코일이 2개면 2개 이상이면 이중 코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컨트롤 D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컨트롤 L을 띄워서 다음과 같이 한 줄을 띄워 놓은 다음에 병렬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F3, F2, F3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 F5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위에 A 전솔 코일을 공유를 하는 접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갑자기 어떤 학생이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코일은 이름만 하나면 되는데 접점은 상관없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예, 접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접점은 같은 접점이라 하더라도 같은 접점에서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주 써도 무방하다. 다만 코일은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이거를 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다시 전진을 합니다. 언제? R4번에서. 그럼 여기다가 R4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를 더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A 후솔 B 접점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R4를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A가 다시 전진을 하기 위해서 A 전진 솔레노이드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A 후진 솔레노이드가 꺼져야 됩니다. 근데 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B 접점을 통해서 이거를 소자시키면 어떻게 된다? A 후솔이 꺼지게 되므로 A 전솔이 작동을 해서 A 실린더가 다시 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그냥 B 접점만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A 실린더는 이렇게 다소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잘 명심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A가 다시 R4에서 전진을 하므로 A 후솔을 R4 B 접점으로 소자시킨다, 즉 꺼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R4에서는 뭐를 하죠? B가 후진을 하죠. 그러면 B 전솔 B 접점에다가 R4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R4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역시 잘못했네요. 이렇게 해서 A 접점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 전센, B 후센, 그리고 R4 R호, 그리고 여기는 RO가 들어갑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쵸?
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R5는 뭐를 한다? A를 후진시키고 다시 C를 전진시킵니다. 그러면 A가 후진하려면 다시 여기다가 A 후솔 B 접점에다가 R5를 집어넣고, 그리고 A 후솔 A 접점에다가 역시 R5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했어. 근데 문제는 이제 C도 다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아까처럼 여기 A 전솔 A 후솔의 사례처럼 여기다가 컨트롤 L을 통해서 줄을 띄워놓고 F2, F3, F5를 집어넣어서 병렬 연결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를 집어넣느냐? R5를 집어넣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A가 후진하고 C가 전진했다. 그럼 여기다 뭐가 들어가느냐? A 접점 3개를 만들고, 자, 이렇게 이런 원형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뭐가 들어가냐? A 후센, C 전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R5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R6가 들어갑니다. R6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R6에서는 뭐를 하죠? C가 후진하네요. C만 후진한다. 그럼 여기다가 C 전솔 B 접점, 두 번째 B 접점에다가 R6을 집어넣습니다. R6을 집어넣었죠. 그러면 R6에 의해 R7이 만들어지고, 자, R7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R7에서는 실린더가 움직이는 게 없죠. 대신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표시되어 있냐? 3초. 3초라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거라고 했죠? 예, 타이머를 집어넣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타이머를 집어넣는 방법은, 자, R7과 R8 사이가 있는데 그 사이는 몇 초 차이다? 3초 차이다. 그럼 여기다가 A 접점과 코일을 추가를 하고, 그래서 R7에서 R8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타이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블록을 추가하는데요. 펑션 블록은 F9를 누릅니다. 그래서 TON을 누르면 펑션 블록이 추가되는데, 여기서 T#3S를 누르면 펑션 블록 TON 가산 타이머가 첨가가 되고, 여기서 T#3S를 치면 PT 옆에다가요 3초 타이머가 추가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R8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R8은 마지막으로 역시 D를 후진시킨다. 여기다가 D 전솔 B 접점에다가 R8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R8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D 후센 R8 R9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R9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R9는 맨 위에 여기 첫 번째 줄에다가는 R9를 추가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본 동작이 입력이 됐습니다. 램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프는 매우 쉽습니다. 녹색 램프는 2번에서부터 5번, R2에서 R5, 그 다음에 황색 램프는 5번에서 7번, 적색 램프는 8, 9번.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깨끗이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지웠습니다. 이제는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대로 잘 만들어졌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부부터 살펴볼까요? P변을 눌러서 R1이 만들어지면 R1에서 A가 전진을 한다. R1에서 A가 전진한다. 그리고 R2에서는 A가 후진하고 C가 전진하고 D가 전진한다. A 후진, C 전진, D 전진. R3에서는 B가 전진하고 C가 후진한다. 자, B 전진, C 후진. R4에서는 A가 전진, B가 후진한다. A가 전진, B가 후진. R5에서는 A가 후진하고 C가 전진한다. 그렇죠? R6에서는 뭐가 하죠? C가 후진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여기서 R6 첨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이렇게 해서 검사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혹시나 발견을 했다면 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요거는 뭐가 들어가죠? R6이 들어가고. 자, R6에서 뭐를 냈죠? C가 후진했죠? C 후센. 그래서 여기는 R7이 만들어집니다. R7이 만들어졌어. 혹시나 밑에도 잘못됐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C가 R6에서 후진했다. 네, 선생님이 여기다 첨가를 안 한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검산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다 오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시우센 한 줄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R7에서부터 역시 이제 R7에서부터 R8이 3초가 걸린다. 그래서 타이머 3초, 가산 타이머 하나 3초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가 R8에서 후진한다. 그래서 R9를 만드는데 R9는 전체를 리셋시키는 첫 번째 줄에 B 접점으로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력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언제 전진하고 언제 후진하죠? 두 번 전후진하죠? 1, 2, 4, 5죠?
자, 1번 전진, 2번 후진, 4번 전진, 5번 후진, 1번 전진, 2번 후진, 4번 전진, 5번 후진. 자, 2번, 5번에서 후진하니까 2번, 5번에서 후진하고. 자, A가 다시 전진하기 위해서는 여기 훗솔 A 접점 옆에다가 B 접점에 해당되는 신호를 넣는다. 그래서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숙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자, R2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아 있습니다. 꺼지지 않아요. R4는 자, R3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아 있습니다. 역시 꺼지지 않아요. 야, 이것들이 꺼지는 방법은 뭘까요? R9에서 전체가 다 꺼집니다. 자, R4에서 다시 이거를 살릴 A를 동작시키려면은 현재 지금 R2번에 의해서 A 훗솔이 작동 중이기 때문에 R4로 이거를 B 접점으로 소자를 시켜줘야 된다. 뭐를? A 훗솔을요. 그래서 R4를 통해서 소자를 시키고 A 전소를 R4 A 접점을 통해서 다시 여자를 시켜야지만 솔레노이드가 작동을 하고 실린더가 전진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B 실린더를 보겠습니다. B가 언제 전진하고 언제 후진하죠? 3번 전진, 4번 후진, 3, 4. C가 언제 전후진하죠? 역시 C는 두 번 왕복하죠. 2번 전진, 3번 후진, 5번 전진, 6번 후진, 2, 3, 5, 6. 그 다음에 D는 언제 전진하고 언제 후진하죠? 2번 전진, 8번 후진, 2, 8. 다음과 같이 검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이거를 역시 구동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누르고 접속 요거 쓰기 모니터 시작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전송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PLC 전체 구성도는 아까 여러분 선생님과 영상을 통해서 PLC 생산자동화 기능사 장비의 전체적인 구성도를 살펴봤습니다. 구성품에는 구조물에는 뭐가 있었죠? 컨베이어 벨트, 실린더, 각종 센서, 그리고 램프들이 있었죠. 그리고 오퍼레이팅 패널에는 실린더 등의 기구물들이 작동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그래서 모듈의 형태로 구성해요. 탈부착이 유용하다. 그리고 케이블 설치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PLC 장착반에서는 PLC 슬롯이 직접 달 수가 있는 슬롯이 준비되어 있다. 화면에서 보이는 PLC 전체 구성도는 이런 주요 구성품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도표화해 놓은 겁니다. 자, 중간에는 메모리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메모리와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PLC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모리는 입력 메모리와 출력 메모리가 있다. 입력 메모리에서는 좀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고 출력 메모리에서는 솔레노이드나 램프나 아니면 컨베이어 벨트 등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요 단축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A 접점은 F2, F3은 B 접점, 가로선은 F4, 세로선은 F5, 코일은 F6 단축키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코일은 F7, 그리고 자주 쓰는 펑션 블록은 F9를 통해서 표현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두 가지 과제를 잘 기억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형성평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선도는 LD 선도라고 하는 건데 부분에서 A 실린더와 B 실린더의 1번과 2번, 3번, 4번까지를 추출해 본 것입니다. 여기 출력부에는 각각이 어떤 접점 번호, 그러니까 R1번에서 R4번까지 접점 번호가 들어가느냐. 자, 다음과 같이 A 전솔에는 자 보시죠. 1번에서 전진, 2번에서 후진, 1, 2. 2번에서 후진하는 거니까 R2A 접점, A 훗솔과 R2A 접점이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된다. 그리고 B 실린더는 언제 전진하고 언제 후진하죠? 1번에서 전진, 3번에서 후진, 1번, 3번. 다음과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응용 동작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이 해당되는 생산자동화 기능사에서 20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본 동작 2개 과제를 풀어봤었는데 해당되는 과제는 한 문제에 10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는 기본 동작 10점에다가 응용 동작 1번까지를 하면 총 30점. 그리고 감독관님이 이런저런 기본 어떤 PLC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질문하신 게 있을 텐데 거기에 충분히 답을 하시면 구성 점수 5점 정도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5점을 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추후에 나가게 될 4차 시와 5차 시에서는 응용 동작 2번을 다뤄보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 1번에서 과제를 할 줄 알아야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용 동작 2번은 사실 당락에 결정된다라기보다는 생산 자동화 기능사 고득점 또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싶은 응시자들을 위해서 응용 동작 2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남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니까 게시판이나 댓글에 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주 하이텍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학습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2차 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